중국이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치동맹을 맺어가지고 다자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중국을 손보자. 이게 바이든 정부의 그 민주주의 정상회담이니 무슨 G20 정상회담이니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가치 문제까지도 들고 나와갖고 중국을 공격하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 미국이요 중국을 때려잡는데 이 트럼프 때 화웨이라는 기업을 박살내버렸습니다. 화웨이 아십니까? 세계 최대 통신업체인데 트럼프가 아예 한 방에 박살내버렸어요. 요절을 내버렸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바이든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첨단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지금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첨단 산업의 꽃이 뭐죠?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든이 한국에 왔을 때 지난번에 대통령 되자마자 한국 와가고 어디부터 왔습니까?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온 겁니다. 이걸 칩 뭐라고 얘기합니다. 칩. 반도체가 칩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가 살아날 수 없도록 하는데 완전히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양다리 외교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국민의힘 가보면 뭐라고들 얘기했냐면요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안보는 미국하고 한다. 들어보셨어요? 안미 경중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양다리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 보게 되면 완전히 미국 편으로 쓰잖아요. 미국도 어느 편에 쓸 거니까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고요. 중국도 어느 편에 쓸 거니까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간지대가 사라진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달라진 국제 정세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물어보나마나 미국이에요? 저는요 싸움은 해봐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태권도 8단하고 깡패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깡패가? 이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분열된 나라다 이 말이에요. 4년마다 선거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요 일당 독재하는 나라잖아요. 멍청한 정치인 하나 나오면 미국도 지는 겁니다. 중국한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가 이겨야 돼?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왜? 미국이 이겨야 되죠? 여기 정신 나간 사람 한 분도 없네. 중국이 이겨야 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 이겨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가치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 가치 문제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가 중국 같은 나라가 돼야 될까요? 미국 같은 나라가 돼야 될까요?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인간의 자유의 근원되는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중국 같은 나라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겨야 된다. 그게 우리가 통일을 실현하는데도 이득이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든 것 같은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요 이게 지금요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2년 지났습니다. 벌써 2년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을 때 러시아는 이 싸움을 며칠 만에 끝내려고 했어요.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도 이름 안 붙였습니다. 특수 군사작전. 그죠? 특수군사작전 한다고 들어갔어요. 이거 전쟁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거. 근데 뭐 2년 이상 하는 특수군사작전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전쟁이지. 왜 이게 전쟁이 돼버렸냐면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단결시켜가지고 결상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죠?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간을 벌었어요. 그 결상전하는 바람에 한 번에 안 먹히고. 그러니까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첨단 무기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는 이게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싸움이냐면 러시아 대 미국을 포함한 전체 서방 국가들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미국을 포함한 전체 서방 국가와 러시아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보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가고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싸움이 반대로 러시아가 푸틴이 예측한 대로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건요 세계 정세가 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먹혔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되면요 미국의 국제적인 리더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위상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위상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 유럽 국가들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러시아 군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나토 쪽에 병력을 증강시켜야 되는 겁니다. 미군 병력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신경 써야 되는, 더 신경을 써야 돼. 그러면 아시아 쪽에 배치된 중국을 포위하기에 몰려와 있던, 여기 와 있는 미군 전력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유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힘의 공백이 아시아에서 발생되게 되면 지금 중국은 대만을 노리고 있는데 뭐 결행해보지 않겠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도 내줬는데 대만도 그냥 내주지 않겠어? 미국의 유약한 리더십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우크라이나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젤렌스키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잘난 새끼라 그래요. 아무튼 이 전쟁이 여러분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푸틴이 뜻을 못 이루니까 지금 누구를 처음에 찾아갔어요? 시진핑을 찾아. 시진핑 이게요 지금 어떤 걸 만들어내고 있냐면요, 냉전 동맹의 부활, 소위 이걸 신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냉전 동맹, 냉전 시대 동맹 국가들이 다시 동맹으로 뭉치는, 왜냐하면 중국도 미국하고 싸우고 있고 러시아도 미국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미국과의 싸움이 이게 전부 보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죠? 우리 뭐 하마스의 싸움도 보게 되면 미국과 이란의 싸움입니다. 대리전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미국과 상대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지금 항미 전선이죠. 미국과 싸우는 하나의 전선을 구축하는 일이 발생되게 되면 이건 우리한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게 나쁜 일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냉전 동맹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북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푸틴이 누구 만났어요? 지난번에? 이거 죄송합니다. 사진을 제가 못 바꿨는데 이거 지금 지난주에 또 만났죠. 또 만나갖고 여러분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병참기지가 돼버렸습니다. 병참기지. 우리나라 방산 대박 났잖아요, 그죠?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의 방산도 대박이 나버렸어요. 지금 155mm 포탄을 갖다가 막 러시아에 지금 막 공급해주고 뭐 이런 지금 활짝 웃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한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여러분 첨단 무기 기술 김정은이한테 대주고, 아시아의 이 동북아시아의 지금 아주 이 예민한 지정학을 갖다가 러시아가 지금 막 건들고 있는 일이 지금 막 오늘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지금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곡점이라는 건 뭐죠? 이거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교차점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북한이 무너질 거니까 이제 통일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뭐냐면요, 북한이 이 상황에서 굉장히 저 강대국들이 이용할 만한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혜로울 것 같으면 우리가 걱정을 안 하죠. 오물풍선 보내는 나라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 나라입니까, 저 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당할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 보게 되면요, 아찔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우리가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데, 냉전 시대의 이 지금 새로운 신냉전 구도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다시금 6.25 때, 우리가 어제 6.25 기념했는데요, 한국전쟁과 같은 그런 비극을 다시 경험할 건지 안 경험할 건지는 순전히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이게 통일의 기회라고 봐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러시아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여러분 김정은이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푸틴의 절박한 모습을 우리는 본 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도움을 얻을 데 없으니까 북한 같은 나라가 가고 거기 가서 얼마나 창피하면 새벽 2시 여러분 순안공항에 평양공항에 내립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쪽팔려, 우리말로. 여러분, 러시아는요 지금 국군이 지금 여러분 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해 제재하고 있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어느 정도 강도냐면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강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가면요, 맥도날드 햄버거, 스타벅스 커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국제 해외 기업들이 다 탈출하고 다 투자를 회수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산들, 러시아 자산들을 국제사회가 다 지금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거 동결하고 그 돈 갖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대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도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
징집을 피해서 도망가고 말입니다. 반란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바람에 가장 피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여러분 김정은 만나러 푸틴이 김정은 만나러 오니까 시진핑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잖아요. 지금 이게 또 뭔 일이냐 이거 이게. 왜 싫어합니까? 왜? 이거 자기 영향력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바람에 더 강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왜 강화됐냐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니까 이 전체주의 국가가 침략 전쟁을 일으킬 수 있구나. 냉전 시대 이후에 다시는 이런 큰 하나의 전쟁은 없을 줄 알았는데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침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침략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각성하게 된 겁니다. 누가? 서방 국가들이.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했는데 이 미국의 중국 제재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국제사회가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토가 중국을 갖다가 주적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럽하고 중국은 사이가 좋았어요. 독일 같은 나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중국과의 로맨스가 다 금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지금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중국 경제는 최악의 경제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 만났는데 중국이 어쩌면 곧 디폴트를 선언할지 모른답니다. 디폴트 아세요? 파산입니다. 우리가 IMF 맞은 게 우리가 그때 디폴트 선언했거든요.